책 읽는 소리 마지막 입새. 워싱턴 광장 서쪽에 나 있는 좁은 길들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한 모양이다. 여러 갈래의 골목길들이 사방으로 뚫려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갈래로 나뉜 이 구역을 사람들은 플레이스라고 불렀다. 작은 땅이라는 뜻이다. 이 플레이스의 모양은 특이했다. 길 하나를 따라가 보면 처음 출발했던 위치로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마을은 생김새가 복잡했다. 전에 어떤 가난한 화가가 그림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등의 물건값을 받으러 온 수구먼을 따돌리는데 이 거리가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일단 이 길로 들어온 수구먼은 길을 걸어가다가 물건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같은 길을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마을의 집들은 북쪽으로 향한 창에 네덜란드식 다락방을 갖추고 있었다. 이 낡고 이상한 모습의 마을을 그리니치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방세가 쌌기 때문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초라한 짐을 싸서 이 마을로 찾아와 일종의 예술가 마을을 만들었다. 벽돌로 지은 볼품없는 3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에 수와 존시의 화실이 있었다. 존시는 조에나란 이름의 애칭이다. 수는 메인주에서 왔으며 존시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알게 되었다. 그림과 음식과 옷에 대한 취향이 비슷한 두 사람은 곧 친해져서 공동으로 화실 하나를 마련했다. 지난 겨울의 일이었다. 찬바람이 불어올 무렵 그리니치 마을에 페렴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냉혹한 이 손님을 예술가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휩쓸며 돌아다녔다. 그러고 나서 이 불청객은 이끼 낀 플레이스의 좁은 골목길까지 조용히 침범해 왔다. 인정이 있는 신사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온 처녀를 위험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페련은 신사다운 품이나 기사도를 갖춘 존재가 아니었다. 페렴은 그 차가운 손을 존시에게 뻗쳤고 캘리포니아에서 온 연약한 그녀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결국 존시는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다. 그녀는 낡은 소의 침대에 누워 거의 꼼짝도 못한 채 오직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이웃집 벽만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왕진을 왔다.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나가면서 흰 털이 섞인 굵은 눈썹을 움직여 수에게 나오라는 신호를 하며 복도로 불러냈다. 병상에 누워있는 존시한테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의사가 체온계를 흔들어 눈금을 내리면서 수에게 말했다. 당신 친구가 살아날 가능성은 열에 하나밖에 안 돼요. 환자한테 살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말이요. 그러나 본인한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당신 친구는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존시는 언제나 이탈리아에 가서 나폴리 항구를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 수가 대답했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그런 것 말고 뭔가 고민할 만한 다른 건 없나요? 이를테면 애인 문제라든가. 애인이요? 없어요, 선생님.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수는 목맨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니 저렇게 의욕이 없지. 어쨌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예요. 환자 자신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치료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지요. 기회를 봐서 겨울 여행에 대해 제안해봐요. 만약 당신 친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간 후에 수는 화실에 가서 손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다. 그러고 나서 수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 짐짓 휘파람을 불며 존 씨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여일대로 여인 채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 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수는 존 씨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휘파람을 그쳤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참 후에 존 씨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침대 옆으로 가보았다. 존 씨가 눈을 뜨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던 것이다. 12, 그리고 조금 지나서 11, 그리고 10, 그 다음에는 9, 7, 8, 7. 수는 얼른 창밖을 내다보았다. 존 씨가 무엇을 세고 있는지 궁금해서였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웃집의 벽돌 담벼락뿐이었다. 그 벽에는 상당히 오래된 담쟁이 덩굴 가지 하나가 벽에 달라붙어 뻗어 있었다. 이미 잎들이 거의 떨어지고 해골처럼 앙상한 가지만 매서운 겨울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뭘 보고 그러는 거니? 수가 물었다. 6. 존 씨는 조금 전보다 더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사흘 전만 해도 100개 정도 있었지. 세고 있으면 머리가 아팠는데. 하지만 이제는 쉬워. 또 하나 떨어졌군. 이젠 5개밖에 없어. 뭐가 5개야? 가르쳐줘. 담쟁이 덩굴의 잎사귀 말이야. 마지막 한 입이 떨어지면 나도 죽는 거야. 사흘 전부터 난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 너무 바보 같은 생각 아니야? 도대체 담쟁이 잎이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 병이 낫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니?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은 하지 말아줘.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곧 병이 다 나을 거래. 꼭 완쾌 된다고 하셨어. 자, 수프를 먹도록 해. 먹고 나면 나도 다시 일을 시작할 테니까. 그림이 완성되는 대로 팔아서 뭔가 맛있는 걸 사올게. 그걸 먹고 내가 빨리 기운을 차리도록 말이야. 나 때문에 뭘 살 필요는 없어. 존 씨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또 하나 떨어졌어.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이젠 겨우 4개밖에 남지 않았어.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한 입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갈 거야. 존 씨, 부탁이야. 제발 좀 눈을 감고 있어주지 않겠어? 꼭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주지 않을래? 내가 이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창밖을 내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이 그림은 내일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림을 그리려면 빛이 필요하다는 건 너도 잘 알겠지? 그러니 창에 커튼을 닫을 수도 없고 다른 방에서 그리면 안 되니? 존 씨가 쌀쌀하게 말했다. 내 옆에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잠댕이 잎만 보고 있는 게 싫어서 그래. 그럼 그림을 다 그리거든 알려줘. 존 씨는 눈을 감았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다. 난 마지막 한 입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그리고 저 처량한 담쟁이 덩굴의 잎처럼 사르르 떨어져 가고 싶어. 이제 좀 자는 게 좋겠다. 수가 다정하게 말했다. 배엄한 할아버지한테 여기로 와달라고 해야겠어. 이 그림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지. 늙은 은자를 그리는 거니까 배엄한 할아버지가 적당할 거야. 곧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해. 배어머는 아래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수염을 길게 기른 애순이 넘은 노인이었다. 40년 동안이나 계속 그림을 그려왔지만 화가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언제나 걸작을 그려 보이겠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걸작은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았다. 이곳 그리니치 마을의 화가들은 모두 가난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모델을 쓸 수가 없었다. 노인은 그런 화가들의 모델 노릇을 해주고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 힘들게 생활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언제나 걸작 이야기를 하곤 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수와 존 씨를 돕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수가 찾아가자 베어맨 노인은 어둠침침한 자기 방에 혼자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텅 빈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수는 노인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술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수는 존 씨의 병에 대한 것과 담쟁이 잎에 대한 일을 노인한테 얘기했다. 그러면서 존 씨의 목숨이 정말로 담쟁이잎처럼 덧없이 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했다. 살겠다는 마음이 나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자 베어맨 노인은 술을 심하게 야단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뭇잎이 지니까 사람도 죽는단 말인가? 그런 얘기는 평생을 두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모델을 해달라고? 난 싫군. 이런 형편에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아가씨 그림의 모델이 될 생각은 조금도 없단 말이야. 친구가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아가씨는 어째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지? 아, 가엾은 존 씨. 존 씨는 병이 심해서 아주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게 되나 봐요. 할아버지가 모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오시지 않아도 좋아요. 역시 할아버지도 막상 급할 땐 의지할 뿐이 못 되는군요. 너무 냉정하세요. 베어맨 노인이 큰 소리로 맞섰다. 그래서 여자는 곤란하다는 거야. 내가 언제 안 가겠다고 했나? 자, 어서 가봅시다. 나도 곧 따라갈 테니. 사실 난 30분 전부터 아가씨의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단 말이야. 이곳은 존 씨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으로 누워있을 곳이 못 돼. 언젠가 내가 걸작을 그리면 이런 싸구려 아파트에서 벗어나자고. 그래, 꼭 그래야지. 둘이 3층으로 올라가 보니 존 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 수는 창문 커튼을 내리고 베어맨 노인을 옆방으로 데리고 갔다. 둘은 창 너머로 담쟁이 덩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담쟁이 덩굴은 이제 정말 잎이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 밖에는 눈발이 섞인 찬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는 베어맨 노인이 의자에 걸터 앉자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다. 수는 겨우 1시간쯤 자고서 눈을 떴다. 벌써 아침이었다. 존 씨의 침대로 가보니 존 씨는 생기 없는 눈을 크게 뜨고는 창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걷어줘. 밖을 보고 싶어. 존 씨가 힘없이 말했다. 수는 하는 수 없이 커튼을 열었다. 밤새도록 비가 휘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도 담쟁이 덩굴에 잎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 잎은 땅에서 7미터쯤 떨어진 줄기에 꼭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한 잎이었다. 아래쪽에는 아직도 진한 초록빛이 남아있고 가장자리는 노랗게 빛이 발해 있었다. 마지막 한 잎이네. 바람소리가 굉장해서 밤사이에 꼭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마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함께 죽는 거야. 존 씨가 말했다. 제발,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너 자신을 생각하기 싫다면 내 생각이라도 좀 해줘.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지만 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존 씨는 수와의 우정을 비롯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연과 이별하는 중이었다. 시간이 서서히 지나갔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도 마지막 한 잎은 그대로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다시금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계속 창문을 두들겼고 처마에서는 빗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떨어졌다. 날이 밝자 존 씨는 다시 커튼을 열어달라고 수한테 부탁했다. 담쟁이 잎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존 씨는 누운 채로 언제까지나 마지막 한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는 존 씨를 위해 맛있는 닭고기 스프를 만들고 있었다. 존 씨가 수를 향해 말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로 나빴어, 수.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알 수 없는 힘이 저 마지막 한 입을 남겨준 거야. 죽으려고 생각하다니 정말로 잘못 생각한 거야. 스프를 먹을 테야. 우유에 포도주를 탄 것도. 아니, 그 전에 손거울을 좀 갖다 주었으면 좋겠어. 내 모습을 좀 봐야겠어.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걸 구경할래. 1시간쯤 지나자 존 씨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수, 난 언젠가 꼭 나폴리 항구를 그릴 테야. 오후에는 의사가 왔다. 진료가 끝나자 수는 마음을 졸이며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이제 상당히 희망이 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간호만 잘해주면 존 씨는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 건물에 있는 또 한 사람의 환자를 돌봐주러 가야겠군요. 베어맨이란 노인인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역시 폐렴에 걸렸어요. 노인이라서 몸도 쇠약한 데다가 병이 상당히 악화되었어요. 아무래도 살아날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선 입원은 시켜야지요.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날 의사는 수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존 씨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수가 잘 보살펴준 덕분이에요. 환자에게는 뭐니뭐니 해도 식사와 간호가 제일이죠. 그날 오후 수는 존 씨가 누워있는 침대로 갔다. 그러고는 존 씨를 꼭 껴안았다. 할 얘기가 있어, 존 씨. 베어맨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대. 이틀 전부터 병을 앓았대. 이틀 전 아침에 관리인이 괴로워하고 있는 베어맨 할아버지를 발견했대. 신발이고 옷이고 온통 젖은 채 몸이 얼음처럼 차갑더라지 뭐야. 그렇게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밤에 베어맨 할아버지가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물건이 발견되었어. 베어맨 할아버지가 바깥에 가지고 나갔던 램프, 사다리, 그림을 그리는 도구, 그림 물감도 있었어. 초록색과 노란색, 그림 물감. 그리고 존 씨, 창밖을 봐. 마지막 잎새야.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지 못했니? 마지막 한 잎이 떨어져 버린 바로 그날 밤에 베어맨 할아버지가 벽에다 그렸던 거야. 아, 존 씨, 저 그림이야말로 베어맨 할아버지가 그린 걸작이야.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 푸르넷 독서 논술 4단계 2호 마지막 잎새였습니다.